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박미경TV 인사드립니다. 맨발 걷기 열풍이 뜨겁습니다. 맨발 걷기로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쳤다는 말이 간증처럼 유튜브에도 올라오고요. 또 공중파 TV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맨발 걷기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추운 계절 실내에서 맨발 걷기 쉽게 하는 방법까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환자분들도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시고요. 저도 맨발 걷기를 좋아합니다. 실제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직접 보기도 했는데요. 이 맨발 걷기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맨발 걷기란 영어로 얼싱이라고 하는데요. 땅에 발을 접촉하여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득을 얻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 원래 맨발로 걷는 행동 자체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 발에는 오장육부와 연결되는 경혈점과 반사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걷기만 해도 이 발바닥을 자극함으로써 전신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발을 신다 보면 발바닥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에 섬세한 신경과 근육이 잘 발달되지 못해서 우리 몸에 근막이 틀어진다든지 불균형이 있던 것들이 교정이 돼서 통증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돌이 있는 곳에서 걸을 때는 발바닥이 아프기 때문에 저절로 하체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단전에 기운과 호흡이 집중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맨발 걷기가 최근에 더욱 관심을 받는 것은 땅과의 접촉, 즉 접지 효과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얼싱인데요. 지구와 땅에는 자유전자, 즉 음전하가 가득하다고 해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 때에는 전기가 통했기 때문에 음전하를 받아들여서 몸에 과도한 활성산소, 즉 양전하를 중화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남아있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거 다 아시죠? 몸에 활성산소는 만성염증을 만들고 암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가 구도체인 신발을 신고 또 아스팔트로 땅을 막아서 전기가 흐르지 못하는 환경에 있으니까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집안에 수많은 전자제품, 이 전자제품들도 전자파를 방출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도 전자파에 의해서 유도된 전위차가 생겨나는데 이것이 생체의 기본적인 전기 신호를 교란한다고 해요. 제가 또 의심이 많거든요.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직접 눈으로 봐야지 믿습니다. 그래서 전압 테스터기를 사다가 저희 집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제 몸에 생기는 전압을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자파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쟀을 때 제 몸에 3볼트가 넘는 전압이 발생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인덕션이나 후드나 다 켜지 않은 상태인데도 전원이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전자파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거죠. 제 몸에 제가 그 1.5볼트짜리 작은 건전지 2개를 매일 끼고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름이 끼쳤습니다. 특히 저는 항상 혈액순환을 강조하죠.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생혈액 검사도 보여드리면서 이 적혈구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정기적으로 중화시키지 못하면 염증이 많아지고 적혈구가 끈적하게 들러붙는 연전이 잘 생기게 됩니다. 실제 실험 결과가 논문으로 학술지에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자, 확실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생혈액 검사를 해보면 흙을 가까이 하는 농사 짓는 분들 그리고 숲과 가까이 사는 분들은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보다도 혈액이 깨끗합니다. 또 예로부터 인디언들은 환자를 땅속에 눕혀서 치료하는 지혜가 있었고요. 또 노르웨이의 나이 많은 목수들은 노동에 의한 신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젖은 발로 흙을 밟아주는 노하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맨발 걷기를 통해서 혈액순환 문제, 관절통, 신경통, 불면증, 알레르기가 호전된 여러 케이스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연이 주는 건강법인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요, 맨발 걷기에 앞서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발에 상처가 나면 궤양이 생기고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잘 보호하셔야 되고요.
또 신발에 쿠션을 항상 대고 있다가 갑자기 맨발로 걷게 되면 인대, 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그냥 발을 대시거나 제자리 걸음만 하시는 정도로 해서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녹슨 못 같은 이 녹슨 쇠붙이가 있을 때 찔리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파상풍 예방접종 등의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천둥번개 칠 때 이때 신발도 없이 벼락 맞으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젖은 땅은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주의하세요. 네, 맨발 걷기의 효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은 전도가 빠르죠. 따라서 갯벌이나 해수욕장의 모래밭을 맨발 걷기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 소금물은 우리 몸속에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몸이 건조하고 세포가 건조, 노화되신 분들은 소금과 물, 즉 염분과 수분의 섭취를 늘려서 몸에 충분한 진액이 있는 상태에서 맨발 걷기를 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겨울이니까 추워서 맨발 걷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쉽게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집안에 수도꼭지나 샤워기 다 있으시잖아요. 자, 이것들은 모두 땅과 연결된 금속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접촉해도 접지가 됩니다.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터를 찍어봤는데요.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에 불이 들어오죠. 접지가 안 된 상태에서는 빨간불이에요. 근데 이렇게 맨발로 샤워기 금속 줄에다가 대보니까 바로 파란불로 바뀌네요. 접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물만 받아서 조격을 하셔도 접지 효과가 충분히 나는데요. 자, 그런데 정말 맨발 걷기 하는 것처럼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때에는 화분용 둥근 돌과 수건만 있으면 됩니다. 돌은 어디서 파냐면 그냥 동네에 다이소 가시면은 다 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시끄러우니까 수건을 먼저 까세요. 그래서 그 위에 돌을 깔고 샤워기에 금속 줄이 잠기게 물을 받습니다. 자, 이때 소금을 타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 물 자체가 접지가 다 되기 때문에 돌을 밟으면서 맨발 걷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정말 쉬운 방법이죠? 네, 욕조가 없는 분들은요, 타일 위에다가 수건을 깔고 그 위에 샤워기 줄을 댄 다음에 물을 적셔주면 이곳을 밟아도 당연히 접지가 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실내 접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추운 겨울에 맨발로 걸어 다니기 힘드시다면 밖에 나가셨을 때 할 수 있는 생활 속 접지 방법이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의 잎을 손으로 잡고 있거나 바위에다가 손을 대도 되고요. 또 풀밭이나 나무가 많은 곳에 지면에서 1m 정도까지는 공기 중에도 음전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시기만 해도 돼요. 또 반려견들은 맨발로 땅을 짚고 있으니까 접지가 돼 있는 상태라서 흙 위를 걷고 있는 반려견의 몸을 만져주셔도 됩니다. 특히 숲속이 가장 음전화가 많아요. 숲속은 공기 중에 있기만 해도 접지가 되니까 나무가 울창한 곳을 찾아서 꼭 신발을 벗지 않고 산책만 하더라도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효과를 얻으시려면 하루에 30분간 3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돈이 전혀 안 드는 쉬운 건강법 맨발 걷기. 자연과 내 몸이 연결되는 경험, 이 얼싱인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겨울철에도 실내에서 꾸준히 접지하셔서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